잡곡밥이 잘못 섭취하면 췌장염이나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잡곡밥, 우리가 익히 들어왔고 또 믿어왔던 건강식의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백미보다 혈당을 덜 올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몸에 좋다고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특히 50세 이후 우리 몸의 소화력과 대사 기능이 급격히 변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잡곡밥을 먹는 방식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선택하는 잡곡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50세 이후에는 잡곡밥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해야 하는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곡밥의 건강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하게 먹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왜 잡곡밥이 건강에 좋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 출발점은 정제 탄수화물의 해로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백미, 흰밀가루, 흰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섭취 후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촉진시켜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도정하지 않은 곡물, 즉 현미, 보리, 귀리, 율무, 검정콩 등 다양한 잡곡류였던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잡곡도 결국 탄수화물이라는 점입니다. 그것도 소화가 느린 복합 탄수화물이긴 하지만 잘못된 조리법과 식습관, 그리고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중장년층에서는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고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장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퇴화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특히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고 이에 반응해서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췌장이 약해지면 이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 식후 혈당도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것이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잡곡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먹는 습관입니다. 특히 현미 같은 잡곡은 섬유질이 많고 단단하며 조리 후에도 백미보다 훨씬 거칠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히 씹어서 섭취해야만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치아의 힘이 예전만 못한 60대 이상에서는 씹는 시간이 짧고 그냥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는 소화를 감당하지 못하고 췌장은 더 많은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내보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췌장염을 앓은 이력이 있거나 췌장 기능이 약화된 분들은 잡곡밥을 무작정 건강하다고 믿고 먹다간 오히려 췌장에 더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췌장염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나 담석증, 고지방 식단 등이지만 전반적인 췌장 부담을 높이는 요인은 식습관에도 존재합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잡곡을 계속해서 많이 섭취하는 것은 췌장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잡곡밥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잡곡은 여전히 좋은 식재료입니다. 단, 어떤 잡곡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잡곡밥의 건강 효과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잡곡밥은 흰쌀밥보다 영양소가 훨씬 풍부해요. 현미는 섬유질과 비타민 B군이 많아서 혈당 관리와 신경 건강에 좋고, 보리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기장은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런 다양한 곡물들이 모여서 잡곡밥은 50대에서
70대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성인들이 하루에 전곡식을 3번 이상 섭취했을 때 혈압, 혈당, 복부 비만 증가가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어요. 이는 잡곡밥이 심혈관 건강과 당뇨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잡곡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소화 흡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미의 경우 충분한 불림이 필수입니다. 최소 6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불리고 압력솥이나 잡곡 전용 밥솥으로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특히 췌장이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현미보다 백미에 가까운 3분도미나 5분도미 혹은 찹쌀현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잡곡의 종류를 다양화하되 너무 많은 잡곡을 한꺼번에 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밥을 지을 때 7곡, 12곡, 심지어 15곡 이상 섞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곡물마다 익는 시간이 달라서 어느 것은 덜 익고 어느 것은 지나치게 익어 소화 흡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덜 익은 잡곡은 위에서 발효를 일으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 가스, 장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세 가지 잡곡을 선택하고 본인의 소화 상태에 맞는 곡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췌장이 약한 사람은 거친 현미보다는 율무나 찹쌀을, 장이 예민한 분은 보리보다는 기장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식사 시 씹는 시간을 반드시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잡곡밥은 백미보다 입안에서 부서지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한 숟가락에 30번 이상 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당 반응이 훨씬 완만해지고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췌장이 받는 스트레스도 낮아집니다. 더불어 식사 구성에서도 잡곡밥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전체의 탄수화물 비중이 높아지지 않도록 반찬은 단백질 중심인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으로 구성하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고 잡곡밥은 식사의 마지막 순서로 먹는 식이 순서. 전략은 혈당 상승을 크게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잡곡밥과 함께 먹는 반찬에 식초 성분을 조금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식초는 위의 산도를 높여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초밥처럼 밥에 식초를 활용하는 음식이 혈당관리 식단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물론 당뇨 환자에게는 설탕이 섞인 초밥보다는 식초를 곁들인 나물, 피클류 또는 채소절임이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신의 소화 능력과 대사 기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에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식곤증이 심하게 온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음식과 소화기능 사이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 수치를 2-3개월 주기로 체크하면서 식단을 조절해야 하며 당화혈색소 수치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잡곡밥을 건강하게 먹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혈당과 소화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전곡식 중심으로 잡곡밥을 선택하는 겁니다. 잡곡밥을 살 때 포장지를 잘 보세요. 흰쌀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혈당 상승 효과가 커질 수 있어요. 대신 현미, 보리, 기장, 조, 수수 같은 전곡식이 주를 이루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현미와 보리를 7:3 정도로 섞은 잡곡밥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다양한 잡곡 혼합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성분표를 확인해서 전곡식 비율이 높은 걸 골라보세요. 만약 집에서 직접 섞고 싶다면 현미 50%, 보리 30%, 기장 20% 정도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단백질과 채소와 함께 먹는 겁니다. 잡곡밥을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곁들이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예를 들어 잡곡밥에 닭가슴살,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과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를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조합이에요. 단백질과 채소는 영양소를 골고루 제공하고 포만감도 오래가게 해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 방법은 적당한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잡곡밥은 하루에 한 공기, 약 150g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저녁에는 더 적게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은 탄수화물은 다음날 체지방으로 더 쉽게 변환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점심에 잡곡밥 한 공기를 먹고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과 체중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고프시다면 밥 양을 줄이고 대신 채소나 단백질 반찬을 늘려보세요. 이 세 가지 방법 외에도 50대에서 70대 시청자 여러분이 잡곡밥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소화력을 위해 잡곡밥을 잘 익히세요. 잡곡은 흰쌀보다 단단해서 덜 익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압력밥솥이나 충분한 물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익히는 게 좋아요.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물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해보세요. 셋째,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잡곡밥을 먹은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동네를 걷거나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하면 혈당 관리와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은 나이 들면서 약해지기 쉬우니까 이런 간단한 운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잡곡밥을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잡곡밥 샐러드예요. 잡곡밥을 식힌 뒤 오이, 토마토, 적양파, 아보카도와 함께 버무려 보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후추로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에 파슬리나 바질 같은 허브를 추가하면 향이 더 살아나죠. 이 샐러드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 좋아요. 두 번째는 잡곡밥 비빔밥이에요. 잡곡밥에 시금치, 당근, 버섯, 고사리를 넣고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양념하면 됩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를 추가하면 단백질도 보충할 수 있어요. 이 비빔밥은 영양 균형이 좋아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 딱이에요. 세 번째는 잡곡밥 죽이에요. 잡곡밥을 물에 넣고 부드럽게 끓인 뒤 채소나 닭가슴살을 추가해 보세요. 이 죽은 소화가 쉬워서 아침 식사나 소화가 약한 날에 좋습니다. 잡곡밥에 대한 몇 가지 오해도 풀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잡곡밥은 무조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섭취 방법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잡곡밥을 너무 많이 먹거나 고지방 반찬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떨어질 수 있죠. 또 잡곡밥이 흰쌀밥보다 칼로리가 훨씬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칼로리는 비슷해요. 중요한 건 섬유질과 영양소의 차이예요. 또 잡곡밥이 소화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잘 익히고 적당한 양을 먹으면 소화에도 큰 부담이 없어요. 잡곡밥을 선택할 때 몇 가지 팁도 드릴게요. 마트에서 잡곡 혼합 제품을 살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서 흰쌀 비율이 낮고 전곡식이 많은 걸 고르세요. 또 곡물이 신선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래된 곡물은 맛이 떨어지고 영양소도 손실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잡곡밥을 만들 때는 곡물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밥을 지으면 더 부드럽게 익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는 2~3시간 정도 불리면 좋아요. 흥미롭게도 잡곡밥은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예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흰쌀만 먹지 않고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양한 곡물을 섞어 먹었죠. 봄에는 보리, 여름에는 조, 가을에는 수수를 섞어 먹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을 위해가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통이 현대인의 건강한 식습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잡곡밥이 더 정감 있게 느껴지지 않나요? 잡곡밥은 분명 건강에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많이, 무조건 자주, 무조건 거칠게 먹는다고 건강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50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 소화 능력, 췌장 기능을 고려해서 똑똑하게 잡곡밥을 섭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건강한 식사와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